끝나고 저를 다시 찍고 그러면 레코딩이 끝나죠.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시작. 2019-0574 조금 마이크 앞으로 총이치 가까이 기공학 대주세요. 중간고사 총이치 전제각강을 발표할 홍원호입니다. 일단 총이치를 제작 과정에는 이제 나비치와 수지치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나비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환자가 먼저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면 이제 치과 의사가 환자의 이제 구강 내 상태를 진단을 하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이제 총이치 제작에 돌아갑니다. 이제 무치약인 상태의 환자의 구강을 이제 기성 트리를 이용하여 주로 이제 알지네이트나 아가를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을 하고, 체득한 인상제를 통해서 인상 모형을 기공소에서 얻고, 기공소에서는 이제 인상 모형을 통해서 이제 개인 트레이를 얻게 됩니다. 일단 개인 트레이를 얻는 과정에는 이제 그 무치약 모형의 상악 모형의 이제 보더 라인을 기준으로 균일한 2에서 3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외형선을 총 2개를 더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그 바깥 그 보더 라인 안쪽에 2-3mm 안쪽에 있는 라인은 이제 트레이의 외형선이 되고, 이제 트레이의 외형선 안쪽에 있는 2-3mm 안쪽에 있는 선은 이제 그 스페이서의 외형선이 됩니다. 그리고 티슈 스탑을 이제 형성하기 전에 그려줄 건데, 티슈 스탑의 위치는 양쪽 부치부 그리고 양쪽 견치부 쪽에 한 변이 5m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형성을 해줍니다. 이 티슈 스탑의 형성 이유는 이제 나중에 레진이 들어갈 때 이제 레진의 균일한 전입과 이제 트레이가 구강 내에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트레이의 모양까지 그림을 완료했다면 이제 스페이서를 앞접을 해줍니다. 스페이서를 이제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준 후 모형에 앞접을 시켜주는데, 이제 앞접시켜주고 나서 이제 외형선 스페이서 라인에 맞게 잘라주고 티슈 스탑 부위를 파내어줍니다. 티슈 스탑 부위까지 파내준 다음에 이제 레진을 전입하기 전에 레진 분리제를 티슈 스탑 부위와 왁스가 덮이지 않아 있는 모형 부위에 발라주고 충분히 건조시켜준 후에 레진을 이제 전입하게 됩니다. 이제 자가중압 레진 또는 광중압 레진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의 외형선을 만들게 되는데, 광중압 레진의 경우에는 특별한 빛을 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 특정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의 경우에는 파우더와 리퀴드가 만나는 순간부터 중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대신 이제 따로 기계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외형을 만든 후에 이제 핸들을 부착을 해줄 건데, 이제 상악에는 전치부에서 45도의 각도로 형성을 해주고, 하악은 전치부에서 90도의 각도로 형성해주는 오리 모양으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양쪽 부치부에 보조 핸들을 장착하여 줍니다. 이제 외형선이 만들어진 후 중압이 끝난다면 중압이 완료된 개인 트레이에 외형을 다듬어주고, 이제 왁스를 모형에서 이제 트레이를 분리한 후 왁스를 내부에 있는 스페이서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치료실에 가면은 이제 치과 의사가 인상제를 주입하여 환자의 구강 모형을 개인 트레이로 더 자세하게 뜨게 되고, 이제 변연을 형성한 개인 트레이로 자세히 뜨게 되고, 체득한 모형은 이제 기공소로 보내져서 최종 작업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최종 작업 모형을 만들 때 박싱 메소드가 이용이 되는데, 이제 가장 넓은 변연부 쪽에 비딩 왁스를 두른 다음 박싱 왁스로 벽을 형성해줘 안쪽에 그 경소골을 부어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박싱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박싱 메소드의 장점은
경소코를 올 때 이제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주입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 기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이제 기저면의 일부를 두께를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어서 이제 트리밍 작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 변연부를 충분히 해부학적 부위와 이런 부위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수성 인상제에는 수성 인상제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고 이제 재료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모양을 얻은 후에 릴리프와 블록아웃을 진행을 해주는데 릴리프의 경우에는 돌출 부위 또는 이제 구강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대 부위를 왁스로 이제 환자가 이제 의치를 장착했을 때 아프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블록아웃은 이제 환자가 이제 의치를 착용하였을 때 탈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의치 모형상에서 언더컷 부위를 덮어주는 것을 이제 블록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아웃과 릴리프를 진행하고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해 주는데 상하계는 라운드 형식으로 치조제 부분에 형성을 해주고 하하계는 V 쉐입으로 이제 형성을 해줍니다. 치조제 부분에 가장 두꺼운 치조 부분에 형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네거티브 인덱스의 경우는 이제 교합계 재부착 시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재부착을 하기 위해서 형성을 하고 이렇게 완성된 여기 블록아웃까지 네거티브 인덱스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여기 이제 기초상을 올립니다. 이제 기초상에는 이제 금속상과 레진 수지치상 등이 있고 이제 금속상이 완료된 기초상 위에 교합제를 올린 후 이 교합이 완료된 거를 교합상을 이제 치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치과에서 환자가 3차 내원이 되겠죠. 이제 그럼 여기서 치과에서 교합관계 구강 내 시적을 해서 교합관계를 체득을 하고 그럼 교합제 위에다가 그러면은 교합관계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기록된 교합관계와 함께 이제 다시 인공치아를 선택한 어떤 치과 의사가 인공치아를 요청을 해서 기공실로 보내주면 기공실에서 교합관계에 맞게 인공치아를 상악법을 이용해서 배열해줍니다. 상악 1, 2, 3분부터 하악 1, 2, 3 그리고 상악 4, 5, 6, 7 하악 6, 5, 7, 4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과 치중등간성 법칙을 이용하여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아 배열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치은을 형성을 해주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치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은까지 형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치은과 의치상이 형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환자가 다시 치료실로 가서 환자의 네 번째 내원으로 이제 구강 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이제 수지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수지치를 만들게 되는 과정은 이제 나비치를 그대로 이제 메모를 하고 3차를 통해서 메모를 하고 이제 3차 메모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메모를 후에 분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3차 메모리 끝난 후에 이제 안에 있는 함을 분리한 다음에 왁스를 따뜻한 물로 이제 연화시킨 후 왁스를 제거하고 뜨거운 물로 잔여 왁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레진을 전입을 시켜주는데 레진을 이제 가압 성형법을 이용해서 전입을 해주고 이제 클램프 내에 이제 넘쳐 흐르는 레진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로 이제 압력을 가해줄 때는 추가로 레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레진이 한 다음에 이제 열로 중압을 시켜줍니다. 이제 열 중압을 시켜주면 이제 디플라스킹을 하면은 이제 클램프에서 매몰제를 빼서 매몰제를 부순 다음 이제 모형을 꺼낸 다음 이제 다시 교합기에 장착을 하고 교합기를 통해서 이제 높아진 교합 고경을 레진의 중압으로 높아진 교합 고경을 이제 레진의 레진이 오버된 레진으로 높아진 고경을 찬뜩 삭제를 해주고 연마를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수지치는 이제 다시 환자에게 시적이 되고 이제 다시 환자가 시적 시 문제가 없다면 그 상태로 환자가 착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